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장렬 수장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을 대비해서 R&D 정보 과제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벌써 8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연휴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2024년 1월 달이 되고요. 그 1월 달이 되면 이제 과제를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2024년도 R&D 정부 과제에 지원할 업체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오늘부터 2024년 대비 R&D 강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차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씩 각 강의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선정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비 산정에 대해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비는 이제 연구개발비죠. 이 사업비가 이제 연구개발비가 됩니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이 민간부담금이 곧 기업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네, 기업부담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코로나로 인해 정부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하. 원래는 이게 보통 65대 35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전부터 8대 2의 비율로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총 연구개발비, 여기 이제 사업비죠. 다시 보시면 이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6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의 80%인 5억 원, 그러니까 79.6%죠. 대략 80%인 5억 원이 지원금이 되는 거고 1억 2,8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민간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대 2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가 곧 총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총 사업비의 80%가 5억 원, 그다음에 20%가 1억 2,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10%인 자 1200, 1200, 1280만 원, 그죠? 예, 그다음에 90%인 1억 1,500만 원이 바로 이제 현금과 현물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총 6억 2,800만 원 중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현금은 얼마밖에 없어요? 예, 1,200만 원, 대략 1,30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1,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 부담금을 내면 바로 6억 2,800만 원의 과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현금과 현물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9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총 사업비의 개념이 뭐고 민간부담금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거는 그럼 도대체 현물은 뭐냐? 현물은 자, 수행 기관이 보유한 자산으로 인력 장비 등에 대해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등을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인데 대부분은 다 뭘로 하냐면 인건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1억 1,500만 원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24개월, 2년 동안에 1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우리 내부의 직원들한테 준 거를 증빙하게 되면 다른 현금을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1억 2,800만 원만 내고, 1,280만 원만 내고, 1억 1,52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보통 뭐 장비 및 시설,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로도 대체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다 인건비를 현물로 처리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4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 월급을 1억 1,500만 원 주고, 그것을 우리가 현물로 처리하게 되면, 실제 현금으로 부담하는 거는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내부 인건비란 보시다시피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된 모든 참여자의 인건비가 바로 내부 인건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비정규직도 이제 내부 인건비로 이제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인건비는 말 그대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제가 나중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개념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기업인 경우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부 인건비라고 아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인 경우에 자,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인 경우에는 내부 인건비, 그리고 수행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인건비로 계산이 가능하고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인 경우에는 내부 인건비, 그리고 수행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네, 외부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뭐 산학연이라고 해서 뭐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관이 위탁기관이 아니면 이제 외부 인건비고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내부 인건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좀 편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인건비의 현금 비중은 일반적으로는 50%가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중이 좀 달라지고 또 그다음에 공고마다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인건비를 막 100%씩 잡으면 안 되겠죠. 100%씩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50% 이내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규 채용만 또 가능했어요. 신규 채용, 신규 채용.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존 직원도 가능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지식 서비스 분야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100%도 계상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요. 네. 공고문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럼 지식 서비스 분야 과제는 또 100%또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신규 채용은 아까 제가 현금 계산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현금하고 현물하고 계상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이건 현금 계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현금 대 현물의 비율이 1대 9까지 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대 9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분담금이 기업 부담금이 1억 2,800에서 1,280만 원, 1억 1,520만 원. 그래서 1대 9. 그래서 1대 9까지. 근데 이게 5대 5가 될 수도 있고 2대 8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현금을 조금 부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그리고 또 올해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좀 변경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R&D 과제 인건비 산정 시 4대 보험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퇴직금여 충당금을 포함을 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부가가치세는 안 됩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과제를 진행하면서,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연봉 협상 및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한 경우 협약 변경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아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약 변경이 가능하고요. 얘는, 자, 기존 인력의 교체도 가능하고 참여율을 조정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자, 기존 인력의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얘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 승인 사항이 아니라 보고 사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이 프로그램 상에서 아이리스나 SM테크 상에서 그냥 변경 신청만 해놓으면 그냥 자동 승인이 됩니다. 허락을 맡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한 경우에는 인건비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자, 오늘은 좀 사업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 그 다음에 현금 현물 부담의 의미, 그 다음에 인건비 여부, 그 다음에 인건비의 현금 비중, 그 다음에 인건비의 교체, 인력의 교체까지 짧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R&D는요, 상당히,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D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을 컨설팅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사업계획서들을 코칭하고 또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저희 미래 자산 관리연구소 그다음에 미래 파이낸스 경영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R&D를 2024년도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꼭 능력 있는 컨설턴트 또 경험이 많은 또 컨설턴트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